지금 믿기 힘든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 영국에서 서울로 날아온 여행 유튜버 한 명. 그는 한국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가짜야. 이렇게 완벽한 도시가 세상에 있을 리 없어. 그는 곧바로 직접 실험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공개되자 영국 BBC와 미국 CNN까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귀국 직전 찍은 마지막 영상 한 편. 그 안에 담긴 단 7초의 장면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체 그 7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을 무시하고 억지로 촬영하던 영국 유튜버의 반전 고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여전히 런던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니, 기대 이전에 관심 자체가 없었죠. 저는 오스틴입니다. 영국에서 온 여행 크리에이터로 지난 5년간 세계 40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정글부터 사막, 빙하, 심지어 전쟁 폐허까지 웬만한 곳은 다 가봤죠. 그런데 한국은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유요? 간단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뭐하는 나라인지, 어떤 문화를 가진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였습니다. 삼성? 그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죠.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봤어? 하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K-팝 들어봤어? 관심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도 사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한국 콘텐츠 좀 만들어라라고 압박해서 마지못해 온 거였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빨리 찍고 빨리 집에 가자. 한국에서 뭘 찍는다고. 그런데 입국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맡던 그 퀴퀴한 환기 냄새가 없었어요. 대신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표지판들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동선은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이유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바닥, 반짝이는 대리석 벽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을 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국 공항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했거든요. 이건 공항만 새로 지은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제 무관심을 유지하려면요. 서울로 가려면 택시나 버스를 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시내 가듯이요. 짐 끌고 한참을 헤매야겠다는 각오를 했죠. 그런데 안내판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공항에서 지하철로 바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히드로에서 지하철 타려면 한참을 걸어야 하고 짐 끌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죠. 환승도 복잡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에스컬레이터 한 번만 타면 바로 지하철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선도를 봤을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강남, 홍대, 명동, 심지어 서울 반대편까지. 한 번에요. 환승 한두 번이면 어디든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어. 런던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히드로에서 시내까지 최소 1시간은 각오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근데 여기는 지하철 한 장으로 해결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한국을 보려면 대중교통을 타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런던 지하철의 그 냄새나는 복도, 낙서투성이 벽 고장난 에스컬레이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 공항만 잘 꾸며놓은 거겠지.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플랫폼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스크린도어가 승강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선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됐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렸습니다. 밀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타자마자 느낀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의자에서 난방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하철 의자가 따뜻하다고.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역마다 도착 시간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노숙자도 없었고 바닥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손잡이는 깨끗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가짜야. 이렇게 완벽한 도시가 있을 리 없어. 카메라를 끄고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관광객 보여주려고 만든 특별 노선이겠지. 신도시 같은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그 무관심은 곧 완전히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첫 촬영을 해볼 겸 삼각지역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고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 거리라면 당연히 복잡하고 어수선할 줄 알았는데 인도는 넓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걸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잡으려고 주위를 둘러보던 그때였죠.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유모차가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뒤에서 떨어뜨린 가방을 줍느라 손을 놓쳤던 겁니다. 유모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차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뇌가 순간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그렸습니다. 차도로 굴러들어가는 유모차, 급정거하는 차들. 상상하기 싫은 결과.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꺼내들고 대부분은 얼어붙어 서 있었을 겁니다. 누가 좀 도와줘! 라고 외치면서요.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테고요. 그런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 27초. 제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27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6명의 한국 시민들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뛰어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막 나온 청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장 입은 직장인, 카페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 자전거를 타던 학생 버스, 정류장에 있던 할아버지, 심지어 반대편 길을 걷던 외국인까지. 그들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시받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모차 앞에 인간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6개의 손이 동시에 유모차를 잡아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차도로 굴러들어갔을 겁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로요. 엄마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기 다친 데 없어요? 천천히 숨 고르세요. 놀라셨죠? 이런 일 누구한테나 있어요. 괜찮아요. 그들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달래주었습니다. 확인만 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박수도 없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영웅이다라고 치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짧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조심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손에 들고 있었지만 녹화 버튼조차 누르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경외감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지, 한국 사람들은 대체 뭘 훈련받은 거야?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명이 동시에 말도 없이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시민의식? 그런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건 DNA에 새겨진 무언가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운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동이었을까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세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이 사건은 분명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시민 6명, 유모차 구조 같은 제목으로요. 영웅 이야기로 포장됐겠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 좋은 일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했고, 길을 건널 때는 신호를 지켰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인 건가? 아니면 우리가 비정상인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깨끗하고 편리한 곳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 자체가 달랐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27초. 단 27초 만에 6명이 움직였던 그 순간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7초 사건 이후 저는 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한국 전체가 이런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운 좋게 좋은 장면만 본 건 아닐까? 어쩌면 특별한 구역이었을지도 몰라.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심야버스, 외곽 지역 교통까지 전부 경험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놀라운 건 뭐든지 좋다는 거였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바쁠 시간대에 탔습니다. 1분 오차도 거의 없었죠.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 그대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7시 23분이라고 하면 정말 7시 23분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이 제 시간에 오면 신기한 날이라고 농담하거든요. 10분 지연은 기본이고 30분 지연도 흔합니다. 신호 고장 앞 열차 지연 같은 안내방송을 듣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정시 운행이 당연한 겁니다. 버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앱 하나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도착, 몇 정거장 남음, 심지어 버스 안이 얼마나 혼잡한지까지 보여줬습니다. 앉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알 수 있다니요. 이게 가능한 거였어. 제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런던 버스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와도 10,000원이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에도 버스 정류장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환승은 자동으로 계산됐습니다. 제가 따로 뭘 할 필요가 없었어요.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탈 수 있었습니다. 요금도 자동으로 정산됐죠. 영국에서는 노선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하고 환승할 때마다 따로 결제해야 하는데 말이죠. 어느 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복잡한 경로를 택했습니다. 강남에서 홍대까지, 그 다음 이태원, 명동, 다시 강남으로. 환승만 6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헤매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이 완벽했고 동선이 직관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환승 거리였습니다. 영국에서 환승하려면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계단 오르고 내리고 길 잃기 쉽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런데 한국은 환승이 편했습니다.
짧은 거리, 명확한 표지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까지. 거리를 걸으면서도 놀랐습니다. 도시가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서울이 큰 도시라고 들었는데 소음이 적었습니다. 차들은 경적을 함부로 울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지 않았습니다. 차선과 도로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신호등은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놀랐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차들이 완전히 멈춥니다. 런던에서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거든요.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차들이 보행자를 존중했습니다. 장애인용 시설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지하철역마다 승강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역에요. 외곽 작은 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내 시스템은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 경사로, 음성 안내, 심지어 역무원 호출 버튼까지. 어느 날 휠체어 탄 할머니를 봤습니다.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계셨어요. 아무 도움 없이요. 승강기를 타고 개찰구를 지나고 플랫폼까지 혼자 가셨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깝잖아. 런던에서 휠체어 타고 지하철 타는 건 악몽입니다. 승강기가 없는 역도 많고 있어도 고장난 경우가 많고 직원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 제 입에서 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편리한 나라가 아니라 체계가 완성된 나라구나. 영국에서는 불편함이 일상이었습니다. 지하철 고장, 버스 지연, 더러운 화장실, 작동 안 되는 에스컬레이터, 불친절한 시스템.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공공 서비스는 다 그래. 그렇게 체념하며 살았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불편함을 찾기가 더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모든 게 작동했고, 모든 게 연결됐고, 모든 게 배려됐습니다. 이쯤 되니 제 자존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서양 선진국에 대한 믿음, 우리가 제일 앞서 있다는 착각.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건가? 그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런던보다 나았습니다. 훨씬 나았습니다. 속도, 정확성, 편의성, 접근성, 모든 면에서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영국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 미쳤다. 우리가 개발도상국 같다. 친구들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홍대에 갔을 때였습니다. 젊음의 거리라고 들었는데 확실히 활기찼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거리 공연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무인 가게였습니다. 처음 본 건 파스타 무인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직원이 없었습니다. 메뉴판만 있고 조리 기계가 있고 계산대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기계가 요리하고 손님이 직접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신기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골목에도 무인 가게가 있었습니다. 떡볶이 무인 가게였습니다. 그 다음 골목에는 과일 무인 가게, 디저트 무인 가게, 심지어 꽃 무인 가게까지. 직원 없는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처음엔 코로나 때문이겠지 했습니다. 비대면이 필요해서 만든 거겠지. 그런데 사람들 반응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상이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의심이 들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훔쳐가나? 영국 사람으로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런던에 무인 가게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안 돼서 텅 빌 겁니다. CCTV를 아무리 달아도 소용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훔치는 걸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직원이 없으면 공짜 아니야?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나쁜 짓인 줄 알지만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무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집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 할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걸어가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표정조차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런던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훔치는 건 나쁜 짓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음료수 값을 정직하게 결제했습니다. 계산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카드를 찍었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진정됐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죄책감을 느꼈지? 아무도 날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감시받아서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걸요. CCTV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아, 이 나라에서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수준이구나. 영국에서 무인 가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슈퍼마켓도 직원이 계속 순찰돕니다. 셀프 계산대도 직원이 감시합니다. 그래도 도난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안 걸리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했습니다. 왜일까요? 법이 무서워서? 아니었습니다. 감시받아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무인 가게들도 관찰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수십 명의 손님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모두 정직하게 계산했습니다. 젊은 학생도, 중년 아저씨도, 할머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 무인 과일 가게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1,000원이 모자랐습니다. 현금이 부족했던 거죠. 그 학생은 과일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와야지 하며 나갔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뭉클했습니다. 이런 사회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움직이는 사회다. 감시로 움직이는 영국과는 근본이 다르다. 다음 날 저는 거리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호텔 식당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요. 길거리 포장마차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지나치다가 한 아저씨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하나 주세요.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말하자 아저씨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오, 영국. 먼 데서 오셨네요. 아저씨는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습니다. 먼저 드셔보세요. 입에 맞으면 그때 돈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먼저 먹어보라고요? 네, 외국인이시잖아요. 매울 수도 있어요. 입에 안 맞으면 어쩌겠어요. 아저씨는 태연하게 떡볶이를 담아주셨습니다. 돈을 먼저 받지도 않았습니다. 계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떡볶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먼저 먹어봐도 돼요? 그럼요. 맛없으면 안 드셔도 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돈을 냅니다. 카드든 현금이든 결제부터 합니다. 그 다음 음식을 받습니다. 맛없어도 환불 안 됩니다.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맛, 매운맛, 쫄깃한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맛있어요.
그럼 천천히 드세요. 다 드시고 계산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아저씨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안 내고 갈 거라는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믿지? 나 외국인인데. 얼굴도 처음 보는데. 돈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다 먹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외국인인데요. 안 내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왜 먼저 먹으라고 하세요?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먼저 믿어요. 손님이 맛없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돈은 나중 문제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려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떡볶이가 맛있어서? 아니었습니다. 아저씨가 친절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뢰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저는 한 번도 먼저 신뢰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면 직원이 감시합니다. 계산대에 가면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혹시 물건 숨기지 않았나? 카드가 진짜인가? 그런 시선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저를 그냥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돈을 내고 나오면서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제 진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사람을 먼저 믿는 나라. 영국에서는 본 적 없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떡볶이 아저씨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운이 좋았던 걸까? 아저씨만 특별히 좋은 분이었던 걸까? 아니면 한국 전체가 그런 걸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남역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었죠. 출퇴근 시간대 수천 명이 지나다니는 곳. 만약 여기서도 안전하다면 한국 전체가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벤치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앉는 곳이었습니다. 제 노트북 가방을 벤치 옆에 놓았습니다. 눈에 잘 띄게요. 카메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국이었다면요? 2분이면 사라집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런던에서 직접 경험했거든요. 친구가 가방 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가방이 없었습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노트북에는 제 5년치 작업물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사진, 영상, 편집 파일,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없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방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디 갔나? 하는 표정들. 하지만 아무도 가방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가방은 그대로였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10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기로 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가방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놨더군요. 사람들이 밟을까봐요. 길 한가운데 있으면 위험하니까 벽 쪽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가방 여기 두고 어디 가셨어요? 위험하잖아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사람들 많은데 밟힐 수도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챙기세요. 위험하다는 게 도난 당할까봐가 아니었습니다. 가방이 다칠까봐였습니다. 가방이 손상될까봐 걱정하신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냥 멍해졌습니다.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방을 안고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외국인 왜 저래? 하는 눈빛들이었지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제 입에서 신음처럼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세상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세상. 낯선 사람의 물건을 지켜주는 세상. 도둑질보다 배려가 먼저인 세상. 영국이었다면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기적. 10분간 방치된 가방. 도난 안 당해. 같은 제목으로요. 그만큼 희귀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카메라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10분 동안 43명이 가방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중 18명이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2명이 멈춰 섰습니다. 주인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요. 43명 모두 정직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관심 없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광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의 진짜 모습을 기록하기로요. 스폰서가 원하는 아시아 여행 콘텐츠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담기로 했습니다. 스폰서한테 연락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계약대로 못하겠습니다. 대신 더 좋은 걸 만들겠습니다. 스폰서는 화났습니다.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작품이어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밤새 편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장면, 공항의 깨끗함에 놀란 장면, 지하철의 완벽함, 그리고 27초의 인간 방벽. 그 장면은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편집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6명이 동시에 뛰어가는 그 순간, 유모차를 잡는 그 손들, 다시 돌아가는 그 뒷모습. 음악도 넣지 않았습니다. 자막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인 가게의 실루엣 떡볶이 아저씨의 한마디, 노트북 가방 실험. 모든 걸 담았습니다. 제 솔직한 반응도 다 넣었습니다. 놀라는 표정, 눈물 흘리는 모습, 멍하니 서 있는 장면. 이게 진짜 저예요.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제목을 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제목을 생각해봤습니다. 놀라운 한국 신뢰의 나라 미래 도시 서울. 다 별로였습니다. 진부했습니다.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서울. 인비저블 서울. 왜 이 제목인지 영상 처음에 설명을 넣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뢰, 배려, 책임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 이게 진짜 서울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한강이었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웃는 모습. 그리고 제 목소리로 마지막 자막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도시였다. 나는 여기서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를 봤다. 사람이 사람을 믿던 시절을. 영상 길이는 28분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보통 10분 이하로 만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중요했습니다. 새벽 4시에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서울, 영국 여행자가 신뢰에 대해 배운 것. 썸네일은 27초 사건의 한 장면. 6개의 손이 유모차를 잡는 순간.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핸드폰은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 2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제 채널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댓글은 3,000개가 넘었습니다. 첫 댓글을 읽었습니다. 나도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오스틴의 눈으로 보니 새롭게 보인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거였구나. 한국 사람 댓글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영어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다. 영국에서 온 댓글이었습니다. 27초 장면에서 울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여행 영상이 아니다. 문명에 대한 성찰이다. 캐나다였습니다. 영국은 언제 이렇게 되나? 부럽다. 또 영국이었습니다. 나도 한국 가고 싶다. 당장 항공권 알아보는 중. 호주였습니다. 댓글을 읽다가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을 그들도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하고 싶다. 한국에 대한 당신의 시각이 신선하다. 독일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 하지만 저는 인터뷰보다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700만 조회수를 넘었을 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요. 이번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빨리 끝내고 가자였는데 이번에는 돌아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한강에 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가족과 산책을 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세계에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 지금 한강에 있습니다.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배우러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잡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무관심했습니다. 한국이 뭐하는 나라인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온 거였죠.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세계관을 바꿨습니다. 저는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증명된다는 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미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던 정상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것,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이게 원래 정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정상이 된 겁니다. 한강 물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배우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씩 먼저 믿어보세요. 그럼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한참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